정세균 총리는 뭐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도 육선을 했고 또 국회의장까지 했고 또 평소에도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뭐 온화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보여왔습니다. 그래서 온화한 카리스마 리더십,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 또 기업인으로서의 활동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소통과 협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특히 본인이 직접 그 기업도 운영했던 그런 기업인 출신이라는 경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총리 입각하기 전에 저도 그 간사로 일했던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한 일본 수출 규제 작년 8월에 급작스럽게 발생하면서 일방적으로 발생하면서 저희가 대응하게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관련 기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한 대책에 대한 것도 이끄셨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저희의 일일 상황 점검과 현황 대응 그 위원회 고위위원회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국정 상황 국무조정실장도 오고 산업부 장관도 오고 막 이랬던 그 기구도 상당히 이끄셨고 했는데 탁월한 어떤 경제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를 많이 앞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전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야당과의 협력 관계도 뭐 이낙연 총리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만은 못지않게 잘 풀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인준투표 때도 보니까 거뜬하게 그 뭐 찬성표를 받아서 통과되시는 거 보니까 기대가 큽니다. 경제 주체들과의 많은 소통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특히 어려운 부분들 또 뭔가 소통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 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 이끄시면서 전체 경제 활력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낼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. 하나 예로 그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그 위원회 할 때도 보니까 그 바쁘신데도 그거는 연락드리면 윤수정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. 나 이거 꼭 할 거야. 그렇게 하면서 꼬박꼬박 회의를 주재하시고 또 오셔서도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정부가 뭔가 미진하면 그 질타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현안들에 대해서 그 대책을 갖다가 주문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과 또 확실한 애정을 갖고 이번에 총리로서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실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. 국회의장을 하시면 다들 개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보니까 1분 이상 현 의장님도 전에 이제 개헌 얘기를 취임하시고 좀 하셨는데 아마 이제 총선 전에는 이제 시기가 없어서 안 될 거고 21대 국회에서는 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. 사실 이제 18년도에 저희가 이제 저도 정개특위 간사를 했고 그때 헌정특위랑 같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같이 해서 개헌과 원포인트 개헌과 이제 그 정치 제도 개편을 함께 얘기했었거든요. 그래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뭐 21대 국회에서는 논의의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근데 총리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본인이 얘기하시는 건 좀 신중하실 거라고 보죠.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이제 그 13일 날그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다 처리가 되면서 한쪽에서는 인재 영입에서 공천으로 가는 것이고 한쪽은 이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이렇게 두 축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정책 수석이면서 이제 공약 기획 단장을 하고 있고요. 총선 기획단 15명 내에서 이제 4개 분과 중에 미래 기획 분과가 이제 정책 공약 담당입니다. 그 분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제 내놓은 거는 어떤 거 지금 1호가 제가 볼 때 와이파이를 갖다가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 해서 전국에. 그리고 또 청년 주거 정책 뭐 이런 걸 내놓은 그거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다듬어 놓은 상태고요. 좀 이렇게 대표적인 게 좀 소개해 주시죠. 저희가 이제 1호 공약을 이렇게 하게 됐던 것은 특정 계층보다는 전 국민에 관계된 걸 하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전국의 그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. 현재 우리가 정보통신 강국입니다만은 이제 5G 시대로 또 가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은 정보 격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젊은 특히 또 20, 30대들이 보면은 통계로도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많이 받아요, 그분들이. 근데 이제 대신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충분치 않으니까
낮은 요금 체계를 서비스 받으면 3만 원대로 거의 대부분 가입되는데 그러다 보면 데이터 좀 받으면 이제 이게 다 소진돼 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공공 와이파이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. 물론 이제 통신사가 설치에 같이 하고 또 유지 보수는 이제 지자체랑 하는데 각자의 그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었어요. 그래서 지난번 대성공회도 있었습니다만 잘 추진이 안 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의 지원을 굉장히 높이는 방식으로 이걸 발표하게 됐고 그 외에는 요즘 다 청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청년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.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은 아예 출발할 때부터 어려우니까 뭐 기초 자산을 얼마를 준다라든가 지자체들이 좀 하고 있고 또 다른 당의 공약으로 나왔죠. 또 주거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하니까 청년들에게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획을 한다든가. 또 그다음에 고용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지원하는 이런 다양한 각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 저희가 이제 청년 주택 관련한 부분을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또 경제 활력을 주기 위한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어려워하는 지금 그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미세먼지나 환경 문제 또 여성의 안전 관련한 문제 어린이의 안전 문제 다양한 각도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오늘 이해찬 당대표 신년 첫 기자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뭐 당 지지율과 국정 지도라든지 또 인재 영입도 비교적 좀 좋은 평가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스템 공천 1년 전에 표방해서 그 이후에 뭐 예비후보 검증위원회라든가 또 뭐 총선 기획단이라든가 또 공약기획단이라든가 또 공천관리위원회 전략공천관리 이런 걸 아주 순차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. 그러나 이제 변화된 선거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다가올지 지금 모르는 상태고 또 제3당의 출현 또 뭐 위성정당 저는 위장정당으로 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출현 이런 거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결코 낙관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 목표는 당연히 제1당이 돼야 되는 거고요. 또 과반에 접근해서 뜻 생각과 가치가 일치하는 그런 다른 당들과 연대해서 이제 안정적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될 텐데 쉽지 않고 험난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보수 통합이 지금 이제 야당 그 진영에서 최대 이제 화두인데 과연 이제 얼마나 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인지 그다음에 통합의 폭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 약간 중도 쪽으로는 이제 유승민 정당의 세보당 새로운 보수당이고 또 그 극우 결집 세력으로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있는 건데 거기까지 다 모을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합류를 할 것인지 뭐 소위 언론에서는 뭐 그것이 김영삼의 YS의 길이냐 뭐 옛날 그 3당 합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대선으로 가는 그런 길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독자적인 창당을 통해서 본인 세력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이후에 대선을 갈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 포지셔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마 합류하려면은 뭔가 그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고요. 독자적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독자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변화된 선거제도에서의 또 성과를 가지고 그 다음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떤 길 선택할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고 몇 가지 요소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. 일정한 규모나 세력의 보수 통합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제3당의 출현과 동시에 이게 발생할 수도 있고 하나로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소위 호남을 중심으로 한 뭐 민평당이나 대한신당 같은 그런 문제들이겠죠. 근데 이제 그쪽도 근데 이 변화된 선거제도에서는 이 뭐 합당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. 사실에 있어서 이제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다시 또 진보 개혁 뭐 이런 빅텐트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느 정도의 그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연대가 가능할지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저희는 뭐 그 보수 통합에 맞서서 이쪽 지역을 통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또 그것이 전에처럼 무슨 연대 방식이 이렇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또 공학적인 연대는 유권자들에 의해서
평가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갈 수 더 있을 나아질 거라고 거다. 봅니다. 그래서 7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고요. 네. 그 알파가 두 자리 숫자까지 갈지는 조금 더 남아있는 90일 동안에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한번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잘 대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지방선거의 승리가 또 저희 그 인천의 또 강점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광역단체장, 시장과 9개의 군수구청장이 저희 민주당으로 승리해서 돼 있고 또 저희 당과 그래서 정책과 이런 걸 같이 해서 문재인 정부를 튼튼히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번 선거처럼 저희 당이 이렇게 좀 일사불란하게 여러 가지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올 수 있었던 힘이 있다고 봅니다. 그게 이제 밑에 기초 체력이 강하게 이제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변화된 선거제도에서 치르는 거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현재의 의석보다는 더 진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 사실 이제 그 작년에 그 남북 관계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굴곡을 겪었고 그 2018년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할 때가 이제 가장 그 남북 관계가 순환하고 있을 때고 북미 관계가 새로운 어떤 평화적 국면 접어들 그런 기대가 많지 않았습니까? 그때 이제 뭔가 다 좀 종합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거대 담론 중심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북 간에 풀 수 있는 문제, 지금 얘기했던 개성공단의 가동, 재가동이나 금강산강공의 재개나 또는 뭐 그 좀 더 다른 것,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진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때 좀 그 쉽게 말하면 분위기 좋을 때 남북 관계 좀 더 진전시켰어야 되는 게 아니냐. 물론 여러 가지 또 당시에 통일부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면 또 그 한미 워킹 그룹에서 이제 일일이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 그것이 뭔가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고는 합니다. 근데 뭔가 정부가 좀 이렇게 중재자 역할만 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좀 적성이 떨어졌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때와 달리 또 경색대 좀 있는 국면이고 맞아 대리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직도 대화할 의지를 서로 보이고는 있어서 하지만 이럴 때 이제 더욱 실기하지 말고 뭔가 이제 그 남측이 북미 대화에 있어서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제 촉진자 또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. 구체적 방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저희가 뭐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정부가. 근데 이제 또 북미 관계라는 게 있고 또 한미 관계라는 게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북미 간의 현재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남북 관계 당사자인 남한 측의 우리 정부의 좀 노력이 한 반보 정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촉진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남북 철도 같은 겁니다. 예를 들면 저도 뭐 개성에 그때 착공식 때 갔다 왔습니다. 연결 착공식 때. 그 이후에 전혀 진전을 못 시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이 마침 철도의 날이어서 제가 이제 행사 갔다 왔는데 다들 아쉬워하고 또 앞으로 꼭 해야 될 게 철도인들은 이제 남쪽은 철도 시대가 열렸다. 근데 이제 남북의 철도 시대 이거야말로 정말 그 우리들의 그 참 바람이고 꿈이다. 그래야만 유라시아로 간다 이런 게 유라시아 가고 유럽까지 간다. 그런 것들은 참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절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